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의 무게는 역사의 시공간 연속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경로를 늘 거의 되돌릴 수 없게 그려놓는다. 그런 낯선 궤도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궤도를 여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복적인 운명의 주기를 지닌 시시포스의 바위처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수학은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이다. 여기에 수학의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처음 수학을 탐구하면 모든 것이 숫자이고 수량과 구체적인 측정 간의 관계임을 알게 되지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문자이고 숫자 간의 관계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도표와 화살표, 개념 간의 관계, 관계 간의 연관성임을 발견하게 된다. 수학은 늘 그렇게 있었지만 늘 똑같은 방식은 아니었다. 에미 뇌터는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개념과 연관성의 측면에서 생각할 줄 알았다. 이미 그녀는 공식들과 그것들의 일반화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1918년 에미 뇌터는 뇌터의 정리가 될 내용을 발표하고 증명했다. 이것은 물리학을 수학적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정수를 보여준다. 에미 뇌터는 추상적 사고를 통해 모든 물리 법칙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대칭과 보존이다. 대칭과 보존은 같은 것이다. 대칭이 있는 곳에 보존이 있다. 두 형태의 불변이 만나 정확한 방정식들을 만들어낸다. 오늘의 문장은 에미 뇌터와 여성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에미 뇌터 그녀의 좌표에서 가져왔습니다. 에미 뇌터는 아인슈타인, 힐베르트와 함께 상대성 이론의 수학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만든 천재 수학자입니다. 뇌터의 정리가 담긴 불변량의 문제라는 논문이 유명하죠.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수학의 세계 저 어딘가에 놓인 방정식 쯤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 번도 뇌터의 정리가 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막스 플랑크 평전을 읽다가 한참 동안 머물렀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뇌터의 정리입니다. 주어진 물리계가 수학적으로 표현 가능한 대칭성을 갖고 있으면 그 계에는 보존되는 양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이 뇌터의 정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알 것 같고 뭔가 굉장한 아름다움이 느껴졌던 문장. 그 아름다움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한참을 머물며 앞뒤 문장을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을 주문했지요. 행간을 누비며 해답을 찾아보았지만 에미 뇌터와 여성 수학자들의 삶에 주목한 책이라 뇌터의 겉핥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여성 수학자들의 연대기는 꽤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칭에 대해 데칼코마니처럼 좌우가 나란한 모양을 떠올립니다. 에미 뇌터가 말하는 대칭은 여기서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대칭은 어떤 변형이 가해져도 변화 없이 보존되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정사각형 종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종이를 90도 회전시키면 종이에서 아무런 변화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사각형은 90도 회전에서는 불변이고 대칭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종이를 60도 또는 43도로 돌리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은 완전한 대칭이 아니고 원래 상태와는 다른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이지요. 정사각형 대신 원을 90도 회전해보고 60도나 43도로 회전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각도로 돌려도 아무 변화도 없고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원은 사각형보다 더 대칭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는 공간에서 어떤 방향으로 회전해도 대칭을 유지합니다. 이 대칭의 의미를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기술하는 것이 에미 뇌터의 연구 분야였습니다.
우리는 물리계에서 에너지 총합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물리계의 기본 법칙이지요. 일정 높이에서 떨어진 공의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대칭이 있다면 어떨까요? 에미네터는 여기에서 대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칭이 보존과 같고 대칭이 있는 곳에 보존이 있다는 것이지요.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물리 법칙들은 시간 변환에 대해 대칭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시간의 흐름까지 담은 프랙탈을 발견한 것일까요? 뇌가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을 대면하는 일이 이렇게 힘듭니다. 이 아름다움은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의 세계가 그려내는 흔적을 따라가다 마주하게 되는 시공간의 거대한 천장과 같을 것입니다. 수학이나 물리법칙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천재들이 공유한 세계가 이 추상의 시공간 아닐까요? 대칭은 문자와 숫자와의 관계, 개념 간의 관계, 관계 간의 연관성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깨달음의 영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의 힘을 통일하려는 물리학자들은 초대칭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칭성 파괴라는 예외를 만나기도 했지요. 자연의 4가지 힘인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가운데 약한 핵력에서 대칭성이 파괴된다는 것까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칭을 발견하기도 하고 다시 파괴를 찾아내기도 하는 이 추상의 세계는 과연 어떤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걸까요? 에미네터 그녀의 좌표의 작가는 이곳에는 아직도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이런 비대칭이 완전히 끝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비범한 능력을 지닌 최고의 수학자였음에도 그에 합당한 영예를 얻지 못한 에미네터의 삶을 기리는 문자입니다. 그러나 에미네터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대칭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인물이기에 현실에서의 비대칭은 큰 의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발견을 한 제자를 위해 논문을 양보하고 결과값을 낼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대칭의 세계를 너무도 아름답게 살아간 것이지요. 추상의 세계는 대칭으로 에너지가 보존되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세계는 언제나 일정하게 주어진 비대칭의 물리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대칭의 조각들이지요. 충분히 아름다운 비대칭일 것입니다. 오늘은 대칭 탐구를 더 이어가게 해줄 또 다른 책을 주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뇌터의 정리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흥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